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는 한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어는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이 시대를 미디어의 홍수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미디어를 신앙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기분 나쁜 뉴스에서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분 나쁜 뉴스에서 나의 감정 지키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머피의 법칙은 어떤 일이 좀 잘못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양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겪은 아주 지독한 머피의 법칙과도 같은 1박 2일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여행길에 올랐는데 저희가 중간에 어디를 들렀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됐죠. 혹시 비행기 시간이 늦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국내선은 보통 한 50분 전에만 도착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딱 5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차를 타고 공항으로 즐겁게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차가 조금 막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도착 예정 시간이 확 늘어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출발 30분 전으로 시간이 변경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티켓팅은 온라인으로 미리 했지만 보통 비행기 탑승 시간이 출발 20분 전부터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분 전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도착하면 주차도 해야 되지, 검색대 통과도 해야 되지, 이거 시간이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른 저희가 주차를 하고 공항까지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들고 신분증을 저희가 줘야 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통과 관문, 거기에 줄을 딱 섰는데 그 저희 비행기 티켓이 영문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저희 요 티켓을 보더니 죄송한데 다시 가서 새로 끊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은 한글인데 비행기 티켓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공항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서로 매치가 안 되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티켓을 한글 이름으로 끊어오려고 막 3층에서 2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국내선이니까 여권을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3층에서 2층으로 다시 막 비행기 티켓을 끊으러 뛰어가서 한글로 비행기 티켓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이거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조마조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신속하게 검색대를 통과했고요. 또 이제 뛰었어요. 계속 뛰어서 또 비행기 게이트까지 갔습니다. 저희 비행기 출발 시간이 2시 20분이었는데 딱 5분을 남긴 2시 15분에 게이트에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느라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희가 비행기를 탔죠. 여기까지는 그냥 즐거운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제 시간에 출발을 하고 도착을 했죠. 저희가 기분 좋게 렌트카를 수령하려고 가는데 이번에는 렌트카가 문제였어요. 저희가 제 시간에 맞게 딱 도착을 했는데 차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렌트카 수령을 하는데 30분 넘게 기다리게 됐어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30분 그냥 기분 좋게 기다려도 되는 거였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차로 그럼 바꿔주든지, 아니 무슨 방법을 해줘야지. 아니 우리 보고 그냥 계속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점점 제가 안 좋아졌습니다. 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렌트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로 이제 갔는데,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보는 순간 제 기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방이 얼마나 작은지, 2평도 안 될 그런 공간에 침대만 엄청 크고요. 가방을 그래서 둘 공간도 없고 옷장도 없는 거예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와, 이건 여행이 아니라 무슨 피난 내려온 숙소 같네?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렌트카도 그리고 호텔도 전부 다 남편이 한 거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엄청 이제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머피의 법칙의 절정은요, 다음날 아침에 화재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6시에 화재 비상벨이 계속 울려서요, 저희가 7층이었거든요. 1층까지 정말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갔어요. 제가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 수건에 막 물도 적셨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막 막고 막 뛰어내려갔죠. 제가 마음속으로 와, 진짜 이 여행 최악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정말 불이 난 것은 아니었어요. 방 안에서 어떤 다른 분이 이제 담배를 피우셨고요. 그래서 이제 화재 경보기가 계속 작동을 하게 되니까 모든 투숙객들이 다 혼비백산이 나서 다 막 1층으로 뛰어내려간 겁니다. 제가 지난 밤에 그 호텔 방을 보자마자 아유 무슨 피난 온 방 같네 이랬잖아요. 근데 정말 피난민처럼 막 머리는 막 산발 상태로 막 이렇게 뛰쳐내려오게 된 겁니다. 아, 정말 여기 더 있고 싶지도 않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짐을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요, 누구나 뭐 기분이 좀 언짢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명하게 이걸 대처하는 방식은요, 그래도 기왕 온 여행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죠. 하지만 저는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렌트카와 호텔을 예약했던 남편한테 계속해서 짜증을 내게 됐습니다. 아니, 방 크기를 찾아보지도 않았어. 이 몇 제곱미터인지를 찾아봤어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아니 내가 다른 데 하자고 했는데 왜 하필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짜증을 내니까 남편이 미안하다고 화를 풀라고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기분이 아직까지도 안 풀릴 그런 일인가?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그냥 여행 와서 기분 좋게 좀 마음을 풀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사라지지? 이 나쁜 기분이.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을 오기 전부터 제 마음에 원래 좀 이 기분 나쁜 분노의 감정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이 기분 나쁜 분노의 감정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었지? 하고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짜려고 뭐 검색을 좀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원래 목적한 것만 보지 않고 이것저것 막 다른 걸 또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특히 정치, 뭐 사회, 경제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정치 뉴스나 또 사회, 경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훈훈한 미담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치는 항상 진영이 서로 반대파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비난하는 이런 당파 싸움의 이야기가 좀 있죠. 그래서 서로의 정책에 반대하다 보니까 누구나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나 이 뉴스에서 댓글이 있잖아요. 이 댓글을 읽다 보면 이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욕을 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덩달아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회 경제란 뉴스는 어떤가요? 대부분 죽었거나, 뭐 죽였거나, 뭐 때렸거나, 맞았거나, 뭐 이런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제가 그 주간에 유독 그런 정치, 사건, 사고, 뉴스들을 계속해서 보고 댓글도
아주 많이 읽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걸 읽으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뭐 이렇게 욕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근데 미디어 연구 중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영화, 그리고 그거보다는 덜 폭력적인 영화,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보여주고요. 각각 생각나는 단어를 적어보라고 한 그 미국의 연구가 있어요. 근데 아주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적은 단어, 그리고 그거보다는 덜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그 적은 단어, 이렇게 두 개의 단어에서 내용의 차이가 많이 보이는데요. 아주 폭력적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적어서 제출한 단어의 내용은 훨씬 더 거칠고 공격적인 단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이 공격적인 성향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이론 중에 흥분 전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선행된 자극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아주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서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감정적 자극을 이렇게 받게 되면요, 그 자극은 우리의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의 활성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요,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라고 할 때 그 사례는요, 이런 거가 있어요. 싸움을 하기, 뭐 도망가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과 관계되는 반응에서 우리의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 의미는요, 아주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극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적인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높은 좀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 보고 난 후에도 우리의 감정이 아주 한동안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속적인 시간 동안 흥분된 상태로 이끌어 가고요. 그 감정 상태가 우리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실험처럼 그 폭력적인 영화를 본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더 이렇게 험악한 단어를 제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뭐 액션물을 많이 봐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 모든 액션물을 본 분들이 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잠깐 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뭐 그걸 보고 나서 바로 기분 나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냥 이제 그걸 보고 나서도 기분 좋게 밥도 먹고 이렇게 좋은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그 머피아 법칙과 같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감정적으로 통제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 경우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정치 뉴스 사건들을 계속 보고 또 댓글도 며칠 동안 계속 읽으면서 마음에서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행지에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이 계속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팡 하고 더 쉽게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아마 미디어의 그 흥분 전이 이론을 넘어서 아예 저는 분노 전이 이론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는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정치 뉴스나 안 좋은 사건을 보도하는 이런 사회 뉴스를 보게 되면 기사만 얼른 읽고 끝내야지, 너무 집중을 해서 비슷한 사례를 또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댓글도 읽고 또 욕을 적어놓은 사람들 보고서는 이 사람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또 화내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뭘 보거나 들으면서 경험된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더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치 뉴스나 안 좋은 사건을 보도하는 이런 사회 뉴스를 보게 될 때 사실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를 봤다. 그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 반대 집회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아마 지금도 전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과 평화와 이 봉사로 끝까지 아프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는 한 번도 전쟁 반대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왜 전쟁 반대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는 전쟁 반대가 아니라 평화 집회가 있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저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화에 조금 더 집중해달라,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가면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 뭐 시체들, 병자들, 그리고 황폐해진 나라의 건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경험하는 감정은요, 슬픔도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큰 감정은 분노라는 감정이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에서 만나는 감정은 전쟁에 대한 혐오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테레사 수녀는 전쟁이 싫어서 전쟁을 반대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 그리고 혐오가 쌓이는 것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싫다면 오히려 평화에 더욱더 집중해달라는 의미로 전쟁 반대가 아니라 평화 추구 집회에 초대해달라고 한 겁니다. 인도에서 선교와 구호 활동을 할 당시에 이 마더 테레사 수녀도요, 조건 없는 사랑을 줬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선교의 활동을 의문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타났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인도 내부에서의 반대 그리고 오해였다고 합니다.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테레사 수녀가 힌두교 중심지에 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려 한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자들을 계속 데려오니까 성스러운 힌두교 신전을 이 더러운 사람들로 뒤덮고 있다, 이런 항의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힌두교도들의 이 데모 그리고 막 죽이겠다는 협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테레사 수녀는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면서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 계신 곳에 더 빨리 갈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일에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사랑의 선교회를 반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맞불 작전을 하는 거예요. 힌두교 반대 운동을 하자,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요, 부정적인 상황과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런 감정 반응을 부정적으로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힌두 교도들조차도 존경할 뿐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전 세계가 모두 존경하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많은 사건을요, 이제는 안방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기분 나쁜 뉴스들에 대해서 아예 이제 안 보겠다, 이렇게 귀를 닫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또 문제는요,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나빠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좀 기분 나쁜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이 뉴스에서 폭력이나 살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하게 될 때요. 사실 폭력은 나쁜 거죠. 그리고 살인도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화가 나고 또 그 상황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 뉴스를 읽다 보면 맨날 공격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얼른 내 기분을 우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기분 나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그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행지에서 이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잖아요. 물론 그 기분이 좋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 하고 문득 다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래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구나. 요 며칠간 기분 나쁜 뉴스를 내가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마음에 이미 분노가 있었지. 그래서 이 분노가 전이가 됐구나. 그러다 보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까지 화가 났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한다면 그 순간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요. 이렇게 내가 기분이 나쁜 출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분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이 안 좋은 사건에 대한 뉴스에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주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읽어보면요. 가해자에 대한 그 비난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글이 있죠. 그렇게 한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글이 아주 많은데요. 그 마더 테레사 수녀는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셨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든 범인이나 상황에 대해서 물론 화가 나고 또 미운 감정이 올라오고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가해자의 행동을 비판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피해자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 피해자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각을 얼른 바꿔서 뉴스를 새롭게 좀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요, 더 큰 분노를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요, 안 좋은 뉴스들을 보게 될 때요, 우리가 또 그런 뉴스의 내용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으려면 또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내 기분이 좀 동요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댓글을 안 읽는 것. 이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부러 뭐 댓글을 찾아보면서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에 댓글을 막 일부러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사는 이 댓글 보기 기능을요,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댓글 중에 좋은 글이 거의 없다. 이것은 또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굳이 그런 기분 나쁜 댓글을 찾아서 읽고 스스로 기분이 나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당파 간의 갈등으로 항상 시끄러운 이런 정치적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정치적 신념에 너무나 깊이 사로잡혀서 나의 신념과 다른 진영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쁜 뉴스에 집중하면 할수록 나의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 내 몸이 놓일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깨닫고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